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총론 2회도 200페이지 제4절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 보겠습니다. 산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고의에 관한 형법 규정과 고의의 본질 보겠습니다. (1번에) 고의와 고의범. 고의는 고의범의 구성요건 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다. 고의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3조입니다. 고의 외에 또 다른 주관적 요소인 과실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은 정상의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과실범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과실을 구성요건 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범죄 유형을 말하고, 과실범을 제외한 각칙의 모든 범죄 종류, 즉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로서 고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들은 고의를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 요구하는 고의범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201페이지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고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범으로 분류하고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2번에 형법 제13조와 고의 부정의 조건.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불인식을 고의의 소극적 요건, 즉 고의 부정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법 제13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즉 무엇이 고의의 본질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벌하기 위하여 인식 이외의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불인식이 고의 부정의 조건이라면 인식은 고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3번에) 고의의 본질. 양가르벨 학설의 태도. 양가르벨의 인식설. 인식 지적 요소가 고의의 본질이므로 인식만 있으면 다른 주관적 태도가 필요 없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형법 13조의 해석론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고의 실현에 대한 의욕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표상설이라고도 한다. 방가르변의 의사설.
의욕, 의지적 요소가 고의의 본질이므로 인식 이외의 의욕이라는 주관적 태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형법 제13조의 해석론상 고의가 인정되려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202페이지에 형법 규정과 고의의 본질, 고의의 본질 관련하여 의사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형법 제13조가 고의 개념에 대해 인식적 요소만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입법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우리 형법 제13조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만약에 형법 제13조가 예컨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행위는 고의범으로 벌한다. 혹은 고의범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형법 규정이 인식설로 입법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13조의 규정은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어서 필자주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인식만을 고의의 인정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식을 고의 부정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인식은 고의 인정의 표조건으로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설적 관점도 얼마든지 주장될 수 있는 입법 태도인 것이다. 양가비군의 판례의 태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형법 제정 직후 선고된 판결에서 고의의 인정에만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의욕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 태도라고 판시함으로써 고의의 본질과 관련하여 인식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결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의는 인식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욕적 요소도 필요하다는 태도, 즉 의사설의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203페이지에 양가 3번의 결론. 인식만으로 고의를 인정하면 고의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져 가발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자의 유리한 해석 태도인 의사설이 타당하다. 고의 개념에 관한 일상언어 습관도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인식 내지 예견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야기에 대한 결단적 요소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고의의 의욕적 요소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설에 의하면 고의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의욕이라고 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설 가운데 고의 인정에 어느 정도의 의욕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의욕적 요소와 감정적, 정서적 요소의 구별.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에서 감정적, 정서적 요소란 1차적으로 상대방 내지 결과에 대한 우호적 태도, 동정심, 연민 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을 취하였는가, 비우호적 태도, 무자비함, 냉정 또는 무관심을 취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러한 요소들이 비록 심리적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긴 해도 이는 고의 개념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감정 상태는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부수적 감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결단적 요소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태도는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예컨대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과 같은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과 발생을 어쩔 수 없이 의혹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을 가지면서도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전혀 의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태도도 행위 방향을 지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결단적 요소와는 다른 차원의 감정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욕적 요소와는 무관하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부수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희망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결과 발생을 내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발생된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